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이태원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을 순 없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막힌 데도 아니고 어쨌든 좁은 골목이긴 하지만 사방이 터진 데서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사고 자체 어떻게 보셨나요? 총론적으로? 지금 보면 정말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인지라는 의심할 정도로 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보면은 좀 후진국형 사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지만 네.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진국형 참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그 참사가 벌어진 곳 거기 5.5평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한 6겹, 7겹 포개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한 평당 50명 넘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5.5평 정도 되면은 길이 한 4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경사된 부분이 이제 그 정도 평수가 되는데 사람이 밀려서 쌓여서 전부 이제 압사돼서 심정지 직전이나 심정지 된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만요.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누가 넘어져서 갑자기 도미노처럼 넘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네. 뒤에서 앞에서 뭐 밀어 이런 소리도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 길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네. 3.3m 정도 돼요. 그러나 축제 기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다 보니 이제 중간에서 점점 이제 끼게 되죠. 네. 나중에 이제 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양쪽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밀어 하는 것들이 사람의 체중이 한 사람만 50kg 보더라도 100명이면 5톤이거든요. 네. 양쪽에 100명이 밀었다면 5톤이 민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는 서서 압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르르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돼서 이제 압사,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서 압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화면 하나 보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던가 어느 순간 그냥 축 선체로 이렇게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서서 압사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압사라는 게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압사 직전에 이제 심정지가 나타나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기계를 물리적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 뛸 공간 없이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적은 상태에서 정지돼 버리죠. 그 상황이죠. 그래서 심정지가 되면 4분 이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뇌 손상이 되고 이제 영혼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씀하신 대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든 타임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골든 타임이 지금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4분입니다. 4분이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세포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가장 빨리 손상되는 게 머리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의 신경이 세포가 이제 손상되는데 4분이 점점 지나면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이 와버려요. 그래서 4분 이내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골든타임 4분입니다. 이게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뭐 3, 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차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쨌든 뭐 하다 보면 4분은 훌쩍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사후 대응 이런 게 뭐 구조, 회생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초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사고 직후에 어떤 상황들은 거의 무의미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고 압이 귀환이었었고요. 사고 직전에도 사람이 네.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네. 뭐 119 대원, 소방 대원이 연락한다고 해서 출발은 일찍 했더라도 도착하는 데는 도착할 수가 없죠. 기본이 몇십 분이 되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심정이 상태 있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목격자들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길바닥에 막 수십 명이 주변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 살아난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자기는 한 그렇죠. 3, 40명 있는데 한 명밖에 회생하는 거 못 봤다. 그게 그럼 그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신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돼서 심정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네.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심정지가 돼버렸어요. 이미 심장 자체가 작아진 상태에서는 네. 심정지를 하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회복이 잘 안 됐다고 하죠. 이미 회복이 심정지를 하더라도 잘 안 된답니다. 결국 그럼 이번 참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 이게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선진국형이 아닌 후진국형 사고라고 보는 건 뭐냐면 네. 사전 예방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이태원에서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라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수십만 명 왔다 갔다 네. 그러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할로윈 축제 했을 때도 한 20만 명씩 오고 그랬다는데 그때는 뭐 이런 대형 참사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왜 이번만 유독 이렇게 그렇죠. 된 건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명사고, 대참사가 났다라고 하는데 대참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고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위험 지역에 사고 발생 지역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10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5만 명이 모였으면 사고 안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모였더라도 그 골목에 1, 2천 명만 이 상태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인원으로 모였다 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가 아니고 네. 위험 지역에 어떻게 관리했냐, 위험 지역의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행했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100만 명이 모인 한강 축제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건 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관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그렇죠. 일이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죠. 뭘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잖아요. 위험 지역이 선정이 되면 위험 지역이 선정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골목 있잖아요. 네. 3.2m에 40m 이 길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좁으니까. 그러나 폐쇄가 할 수 없다라면 일방 통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출입구 양쪽에 관리인이나 경찰이 있어서 네. 들어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하면 되죠. 관리를 하면 되죠. 어느 정도 밀집됐다 하면 통지를 해서 몇 분 기다리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전 예방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와 관리가 뭐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다. 뭐 그렇죠.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사고냐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럼 뭐 그건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좀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현장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20만 모였는데 경찰 병력이 몇 명이 들어갔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유리는 하겠죠. 좀 더 안 들어가겠지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에 대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위험 지역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병력이 똑같은 안전요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했던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 자체도 아쉽고 그동안 했던 것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제도적인 얘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11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항 이게 있던데 1항을 보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안전계획 수립하고 뭐 조치 취해야 되고 그리고 3항은 이제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같은 안전 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축제 주체가 없어서 뭐 관리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경찰, 행안부, 지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없으면은 어떤 책임 소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네.
법적 주체가 있으면 저 주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 관리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관례적으로 어디 뭐 홍대나 뭐 이태원, 뭐 강남 이런 데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SNS로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체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네. 그 존립하는 의무가 임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더 좀 찾아보니까는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 뭐 이런 게 있는데 1항 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1, 2, 3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법 2항, 3항 보면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관계기관 협력 조치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일단 둘째치고 법령에 뭐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뭐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정부나 지자체나 경찰들이 왜 존립하겠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성경한 거죠. 그런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하게 사고 안 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불완전한 행동을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미흡한 부분은 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특히 국민들은 안전에 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번과 같이 게임하듯이 밀어 해버리면은 대형 참사 모든 것들은 지금 위반 규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큰 잘못이 아닌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이런 대형 참사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촘촘히 수립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맞게 어떤 안전한 어떤 의식, 불감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뒤에서 밀고 뭐 밀어 하면서 앞에서 비명을 지르니까는 뭐 즐거워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교육 같은 걸 그럼 어떻게 그렇죠. 지금 맑은 불감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는데도 내가 가면 사고 안 날 것이라는 게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안전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저기 가면 사고 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사고 난 거예요.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었을 때 이런 참사가 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면은 문제가 돼서 대형 참사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접을 하면 여기 폭파돼서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면은 용접 못 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안전 교육, 원인 인과관계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밀집한 곳에 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하게 되거나 가령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정말 붐빌 때는 막 뭐 숨쉬기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탈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장을 탈피를 못 하죠. 왜냐하면 못 오가도 못 합니다. 내가 정말 10cm도 못 움직여요. 전체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려. 거기에 있는 100명들이 쌓이는 것이 모두 링크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 행동을 못 하거든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감싸 안는 게 그래도 왜냐하면 바로 있을 경우 심장이 눌려버리고 되기 때문에 심장을 안고 예를 들어서 어깨나 뼈가 부러지면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안고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면 또 눌릴 때 심장의 압박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안고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 이게 다른 외력이 직접 닿는 그렇죠. 것보다 어쨌든 자기가 한번 이렇게 완충을 하는 게 그렇죠. 완충이 돼서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피해자들 유가족이나 뭐 현장에 있었던 뭐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끔찍한 거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 트라우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우울해졌어요. 음, 뭐 며칠간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저도 뭐 우울증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내 아들, 딸이, 내 동생이 자 사망했다. 그런 상황으로 사망했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했다고 함께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을 또 우리 함께 위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